찜질방의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노래방과 찜질방을 이 극한 속도의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해 왔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대화되면서 요구되어지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격들, 그 다음에 지나친 업무의 과다함, 그 다음에 그 충돌, 도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충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결과물이 이 찜질방과 노래방이 아니겠는가. 근데 보면 이제 이런 방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이 이제 이런 건물입니다. 아까 최초에 그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근생이 근린 생활시설이죠. 그러니까 근린이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후드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너무너무 모두가 다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똑같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동일화의 폭력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근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규범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범이 없어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만 뭐 비디오 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기타 등등 서로 간에 어떤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디파인하기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도시, 수도권의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더 거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시설, 신도시의 중심상업시설 같은 데를 가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존재하는 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법적 명칭은 갖지 않지만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이 건물들이 있는 것이죠. 꼭대기에 이제 사우나, 그러니까 그 찜질방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이제 도시지역, 뭐 안양도 마찬가지겠고 돌아다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대로변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강남대로를 찍은 사진이죠.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대로가 이제 70m예요. 한국 사회에는 이 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 많은 거죠. 영돈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폭이 엄청나게 큰 스케일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면은 이 도로는 4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두 대가 서로 양방향으로 지나가기도 힘든 거죠. 이 엄청난 스케일의 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유형이 이 전면에 존재하는 건물하고 이면에 존재하는 건물하고 엄청나게 다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전면의 이런 광경과 이면에 이런 광경들이 있는 거고요. 전면의 광경이 뭔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광경이겠고, 이면의 광경이라는 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상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대체로 보면 1층에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들이 있고 음식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게 쪼개진 이런 방들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4층 내지는 5층에 원룸이라고 하는 거주 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원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주거 유닛들이 또 오피스 같은 것들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근생이라고 하는 건물 유형이 전체 서울의 모든 건물 개소로 따져보자면 92.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픽셀화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이 픽셀화된 도시공간들을 사람들은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문화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문화가 한국에 이제 거대하게 등장을 한 것은 아파트 문화가 한국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뭐 허용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근데 방이라는 것이 분명히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업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상업시설이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불러야 할지,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바람직한 질문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상황들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집에 사느냐 아니면 도시에 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냐라는 바람직한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인터넷 보급률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의 어떤 규격화된 형태로 주거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이 아마 세계 최고인가? 뭐 그 정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오프라인 활동,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활동을 경감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사람들이 활동할 것이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덕분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동네 돌아다니듯이 이 거대 스케일의 공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뭐 신촌 왔다가 신촌에서 또 어디 마포 갔다가 마포에서 또 뭐 어디 갔다가 정말 자기 동네 돌아다니듯이 이 거대 스케일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명하기를 메트로폴리스 빌리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의 근린성이 이미 지역사회의 근린성을 한참 압도를 했습니다. 압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공간에서는 근린성의 순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근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불문하게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근린성이라고 하는 것,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디파인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